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기 점검표. 부모로서 나의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 다음의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체크해보자.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바보 같다. 나는 내가 싫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항상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 자, 이거 한번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 존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데다가 동글뱅이를 많이 치시는 분은 5 이상이에요. 5 이상. 1에서 10으로 표시하는데 5 이상. 5 이상이라는 말은 존귀하다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존귀하긴 한데 반쯤 존귀하다. 그러면은 한 6점, 6쯤으로 하세요. 6 밑으로는 낙제예요. 그 다음에 형편없다. 난 내가 싫다. 이런 사람들은 5 밑이에요. 그런데 형편없는 게 난 내가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0, 1,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늘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학대하면서 산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5 밑이에요. 3, 4, 2.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은 0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면은 건강한가?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는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부모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다 미칩니다. 현대의학은 발전을 해서 잉태하고 있는 아기와 부모의 엄마의 관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과 안에 있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하고의 관계도 요즘에는 그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가 심리적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다 투사됩니다.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 하나가 젖 먹는 아기가 죽은 사건.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속에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을 가질 수 있느냐.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 사람들은 술, 담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이 벌써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그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고 아이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느냐. 이건 무조건 5 밑이에요. 심하게 앓고 있으면은 2, 3, 1 이런 정도고 내면이 건강하다. 그리고 건강한 것도 나는 늘 기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6, 7. 나는 행복이 너무 넘쳐가지고 항상 너무 즐겁게 산다. 이런 분은 8, 9 이렇게. 그런데 내면이 건강하긴 한데 별로 늘 기분 안 좋게 삶에 별로 즐거움도 없고 이런 분들은 5 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나의 삶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 내 인생은 너무 희망도 없고 보니까 남편도 잘못 만난 것 같고 또 그냥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그 긍정적이지 못한 게 부정적인데 그게 너무 힘들다. 이거는 이제 2,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다. 긍정적이긴 하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게 또 어느 정도냐.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 6, 7, 8, 9 이렇게.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뭐 1에서 10. 나는 지금 행복하다. 행복이 어느 정도냐? 우리 영어에도 그렇잖아요. 행복해.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아주 행복해. 예? 또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네, 이렇다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 불행해. 예, 너무 나는 불행해.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자식 문제냐? 돈 문제냐? 건강 문제냐? 남편 문제냐? 인생관의 문제냐? 뭐 어떤 직업의 문제냐? 뭐 이런 거예요. 꿈과 비전은 뭔가? 꿈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 일단 5 이상은 되고,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는 대로 산다. 이건 5 밑이에요. 부모가 꿈과 비전이 없는데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비전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식한테만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교육보다도 모델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뭔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달려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정말 뭔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자, 이게 5가지를 다 합쳐보면 몇 점쯤 나왔는지 체크해 두시고, 부부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부간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부부간의 관계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관계는 부부지간에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처음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지금은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 나는 부부지간에 불행하다.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행복지수를 밑으로 내리시면 되고, 부부관계가 아주 좋다 하는 분들은 이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소통의 지수, 부부의 소통이 어느 정도인가? 담싸놓고 산다. 이런 분은 2, 3 정도로 쓰셔야 되고, 소통은 하는데 소통만 했다 그러면 싸운다. 이런 부분도 2, 3, 4 이런 정도예요. 소통은 하는데 맨날 싸워. 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해봐. 그걸 말이라고 해?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싸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통은 아주 안 좋은 소통이에요. 대화의 시간은 어느 정도냐? 또 대화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밖에는 못한다. 그러면 대화의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2, 3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단점을 많이 지적하는가? 장점, 좋은 점을 많이 찾아내서 지지하고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는가? 그래서 지지받고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장점을 자꾸 찾는 데는 5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단점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5 밑으로 쫙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싸움까지 간다. 그거는 1, 0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네. 그게 결국은 아이들 앞에서 전부 영향력을 다 미칩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의 삶은 어떤가? 평화하다, 사랑한다, 지지한다, 긍정적이다, 맨날 다툰다, 비난한다, 부정한다. 자녀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싸웠으면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이 5가지를 또 1에서 10까지 체크해 보시고, 자, 3번째,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자녀의 장점 20가지를 적어보는데, 이거를 나는 자녀의 장점 20가지를 10분 내에 적을 수 있다. 이런 분은 5 이상으로 올리시면 되고, 자녀의 장점을 적는데 나는 한참 하나씩 생각을 해 하나씩 떠오른다. 이거는 5 밑으로 쓰시고, 우리 애는 단점이 너무 많아. 단점이 더 많아. 그래서 단점을 더 많이 지적하는 엄마는 2, 3. 단점을 많이 지적해서 맨날 싸운다. 이분은 0 밑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내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세상에 왔고, 그리고 뭘 가지고 오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5 이상.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거는 2, 3, 1, 2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녀가 꿈과 비전을, 자녀의 꿈과 비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100% 지지하는가? 아니면 부모의 꿈이나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자녀와 다른 거를 요구하는가? 그래서 부모의 꿈이, 자녀의 꿈과 비전이 명확한 거, 그걸 알고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5 이상으로 쓰시면 되고, 나는 자녀들이 가진 꿈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분은 5 밑으로 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맨날 싸운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맨날 그거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2, 3 밑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친구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10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으로 쓰시고, 5로 알고 있는 사람은 5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5로 쓰시고, 1명도 모른다는 분은 0으로 쓰셔야 돼요. 자녀의 친구 이름. 자,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취미 생활이 무엇인지 내 아이의 취미 생활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분은 5 이상. 음악,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5 이상, 5 밑으로 이렇게. 자녀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분은 0으로 쓰시면 돼요. 자녀의 마음은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모르겠다는 분은 5 밑으로 무조건 쓰셔야 돼요. 지금 자녀가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아픔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5 밑으로 다 쓰셔야 되고, 자녀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맨날 속상하다, 이런 분들은 밑으로 쓰셔야 돼요. 그 치료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건강하다,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그렇다, 이런 분들은 5 이상으로 쓰시면 되고, 자녀의 대인관계는 어떤가? 우리 애는 너무 개인적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우리 애 대인관계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5 이상으로 5 밑으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 다음에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서로 좋은 관계다. 아주 좋은 관계다. 아주 좋은 관계는 8, 9쯤 쓰시고, 좋은 관계다. 이분은 6, 7쯤 쓰시고,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다. 이 관계는 4, 5 정도 쓰시고, 상처가 많다. 싸움이 잦다. 이런 분들은 1, 2 아니면 0 이 정도로 쓰셔야 돼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매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무슨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냥 대화는 3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평범한 대화예요. 그냥 평범한 대화. 학교 갔다 왔어. 밥 먹어. 일찍 자. 게임 1시간만 해. 학원 꼭 가야 돼. 늦지 않게 가야 돼. 요렇게 하시는 분은 5 밑으로 쓰셔야 돼요. 5 정도. 그리고 자녀의 대화를 나누는데 자녀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주는 대화를 한다. 이런 분은 6 이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만 했다 그러면 싸운다. 이런 분들은 0, 1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자, 3번째. 자녀의 장점을 많이 보고 칭찬을 많이 합니까? 단점을 많이 지적합니까? 야단을 많이 치는가? 지지와 격려가 많은가? 지적과 꾸지람이 더 많은가? 그래서 지적과 꾸지람, 단점을 더 많이 하면은 3, 4. 그리고 장점을 많이 보면 5 이상. 칭찬을 많이 하면은 6 이상. 이렇게. 자녀의 잘못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5 이상으로 6 이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야단친다. 그러면 5 밑으로. 매를 때린다. 그거는 1, 2 밑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매를 자주 때리는 부모는 경찰서에 잡혀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애들이 다 고발하는 정신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 상관없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버지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말을 안 듣대
그리고 두들겨 패도 되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이제 감옥에 갑니다. 자, 사춘기가 뭔지 알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사춘기가 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5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 대응을 한다.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사춘기가 아이들과 전혀 불협화 없이 잘 서로 소통하고 성장해 간다. 그러면은 6, 7 정도 됩니다. 사춘기가 전혀 모른다. 그런 분은 5 밑으로 쓰시고, 왜 사춘기가 되긴 됐는데 맨날 싸운다. 이런 분들은 0, 1, 2 이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대화 방식이 지시와 강요 명령적인가 아니면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듣는 대화를 많이 하는가. 이걸 많이 하면은 5 이상. 대화 지시와 강요가 많으면은 밑으로. 그래서 지시와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면 매를 때리고 야단까지 친다. 이런 분들은 0, 1 이 정도로 쓰셔야 돼요. 자녀에게 사용하는 말은 어떤가? 치유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병들게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치유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부모는 5 이상. 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 참 편안해하고 항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꺼낸다. 그러면은 한 6, 7, 8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맨날 아이가 나하고 대화만 했다 그러면 울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5 밑으로 2, 3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예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담을 딱 쌓아놓고 살면 0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네. 자, 자녀의 나타나는 부분만 보고 대하는가 아니면 자녀의 감정과 원하는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하는가. 자, 밑에 본능을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분은 6 이상, 7, 8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감정을 이해한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한다 하는 분은 6 정도 이렇게 6, 7 쓰시면 되고, 나타나는 부분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를 내. 그럼 나도 같이 화를 내. 이런 분은 5 밑으로 내려가시고,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운다고 야단만 치고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고 하는 분들은 0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자, 대강 나오지요 지금? 전혀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은 이따가 따로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강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휴식을 위해 자녀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휴가를 간다. 정기적으로 논다. 아니면 전혀 그런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무조건 5 밑으로 내려가고, 네, 뭔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 이상. 근데 휴가 가가지고 싸우고 온다. 이런 부모들도 5 정도로 쓰셔야 돼요. 휴가 가가지고 정말 소통하고 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네. 자, 5번째입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가? 자녀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한다. 이분들은 6 이상 쓰시면 돼요.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근데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이분들은 뭐 3, 4, 2 밑으로 2, 3, 4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읽고 있는 분은 6 이상으로 쓰시면 되고, 1년에 한 권 정도 벌떡말떡 하는 분은 3 정도 쓰시면 되고, 전혀 안 읽는다. 이분은 0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받고 있는 교육이 있는가? 전에 받아봤다. 받아본 일이 없다. 지금 받고 있다. 받아보신 분들은 일단 5 이상으로 쓰시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하는 분들은 6 이상 쓰시면 되고, 전혀 받아본 일이 없다라는 분들은 밑에 3 밑으로 쓰셔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본능적 관계밖에 안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뒤떨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100점이에요. 근데 말하는 것, 이끌어가는 것, 그의 생각을 꺼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재능을 꺼내주는 것,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에 관계된 이런 능력은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가? 이게 또 부모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자, 우선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확실하게 교육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6, 5 이상으로 쓰시고, 나는 교육이 도대체 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2, 3 정도 쓰셔야 돼요. 3 정도.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 분명히 있는가? 네, 있다. 그분은 6 이상. 전혀 없다.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물론 부모의 잘못된 철학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부모들의 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교육은 뭔가? 그 시키고 있는 교육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적당하게 방어하고 적당하게 체크해 준다. 그분들은 5 이상, 6 이상 쓰시면 되고, 자녀가 교육을 받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5 밑으로 쓰셔야 돼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시키고 있는 교육이 그 목표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자, 자녀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시키고 있는 교육은 그 일에 부합된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5 이상으로 쓰시고,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은 밑으로 쓰시면 돼요. 자녀는 교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수용과 나타내는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자, 자녀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은 아주 싫은 반응을 나타내는가? 아니면은 괜찮다는 반응을 나타내는가? 부모가 강제로 시키고 있는가? 부모가 강제로 시키고 있다면 일단은 5 밑으로 쓰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강제적 교육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분야보다는 일단은 부모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IQ는 뭐고 EQ는 뭔가? 네, IQ나 EQ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는 분은 6 이상 쓰시면 되고, 또 그걸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EQ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고, IQ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일단은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5 이상, 모르면 5 밑으로. 아는데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6, 7 이상으로 가면 되고, 알긴 아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5 밑으로 쓰셔야 돼요. SQ는 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분들은 6 이상으로 쓰시면 돼요. 앞으로의 교육은 SQ가 가장 우선적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먼저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학문적 교육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원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SQ, 이게 뭔지 전혀 모른다 이런 분들은 밑에 3, 4로 쓰셔야 돼요. 인간 교육의 80%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분은 5 이상 쓰시고 6 정도. 이건 과락이 아니니까. 모르는 분은 밑으로 쓰셔야 되고, 교육의 정설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천재로 오지만 세상에 와서 바보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왜 천재로 온 아이가 바보처럼 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그걸 전혀 모른다.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내 자녀는 가지고 온 천재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거는 무슨 영재학원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면 바보가 되는 교육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6 이상 쓰시고, 도대체 뭐가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3, 4로 쓰시면 돼요. 성공과 행복이란 뭔가? 다 정의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5 이상으로 쓰시고, 없으면 뭐가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5 밑으로 쓰시면 돼요. 자,
대강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7번.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이유는 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6 이상. 그리고 글쎄 뭐 앞으로 가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좋은 직업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5 밑으로 해요. 일단은. 이건 기술적 부분이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분은 5 이상, 6 이상 쓰시면 되고 전혀 모르는 분들은 5 밑으로 쓰셔야 돼요. 요즘에 뭐 맨날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내 아이들이 직면하는 그런 부분을 직면하는데 부모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알고 있는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알면은 6, 모르면은 5 밑으로. 소프트웨어는 뭐고 하드웨어는 뭔가. 애들이 항상 이제 이거 가지고 노는데, 컴퓨터 가지고 애들이 노는데 도대체 하드웨어라는 게 뭔 말이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지, 아이들 속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이들 속에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안 좋은 것들로 프로그램으로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게임에 애들하고 게임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게임에 관한 책을 몇 권은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 뭐 득템이라든지 램업이라든지 파티라든지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5 밑으로 다 쓰셔야 됩니다. 코칭이라는 게 뭔가? 앞으로 리더십의 부모가 되려면은 코칭, 멘토링, 컨설팅 이런 말들을 익숙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하고 코칭 관계만 형성이 되는 부모라면 아이는 모든 문제를 부모하고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코칭이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 자녀를 코칭할 수 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르는 분들은 다 5 밑으로 다 쓰세요. 자, 이거는 일반 상식이니까 대학협의회에서 대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면접하고 하기 위해서 체크에는 이렇게 합의된 7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이분은 만점을 쓰세요. 10이라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은 그 밑으로. 애들 좋은 대학 가게만 할 게 아니라 면접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에 한국의 자산은 사람이고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의 인재상으로 사회 지도자들이 정한 3가지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가? 모든 인간 연구소나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의 재산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재산인 나라에서 결국은 교육인데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우리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경제학자들이나 인간연구소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많이 종종 이야기를 해요. 세계의 역사학자들이나 인물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은 이것도 만점을 쓰세요. 이런 정도를 아는 부모라면은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없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5 밑으로. 내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은 6 이상.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역시 5 밑으로 3, 4로 쓰세요. 그렇다면 미래에 가장 합당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 돼야 될 것인가 아는 분은 6, 7 이상, 모르는 분은 밑에 3, 4로. 자존감과 자존심은 뭐가 다른가? 어느 것을 더 키워야 되는가? 이걸 아는 분은 6. 이걸 키우기 위해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분들은 7, 8.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은 밑으로, 5 밑으로. 네. 영적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매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 정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일 따로 1시간이나 정도를 기도하고 있는 엄마는
8, 9로 이렇게 쓰세요. 근데 전혀 안 한다. 이거는 빵, 제로로 쓰시고, 네, 밥 먹을 때만 한다. 식사 기도할 때만 한다 하시는 분은 1, 2 정도만 쓰십시오.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려주고 있는가? 성경 이야기를 매일 정기적으로 들려주는 분은 10 이렇게 쓰시고, 또 전혀 교회 활동 외에 성경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는 분은 제로로 쓰시고, 네. 자, 3번. 자녀에게 세상 교육보다 영적인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교육을 더 우선시하며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가? 시험 보는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부모는 빵점이라고 쓰세요. 네, 그렇게 하고 영적인 걸 먼저 가르치는 분들은 7, 8로 쓰시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SQ 쪽에 이거를 가르치는 과외 교사를 두신 분은 10점으로 쓰세요. 10점으로. 그런데 성경 교사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과외, 영어, 수학 이런 데만 하시는 분들은 3, 4 이렇게 쓰세요. 네. SQ가 발전하면은 아이들이 영어, 수학, 과외 안 해도 다 잘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외 선생을 쓸 때 이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단체에서 SQ 지도사, 또 재능개발 지도사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재능개발 지도사가 공부하는 게 세 개예요. 하나는 SQ, 하나는 EQ, 하나는 IQ에 대한 재능개발을 공부를 합니다. 이러면 이런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과외비를 내고 이제 쓸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돼요, 이게.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인식을 해야만 아이들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KDM에서 토요일 날을 G7 영재스쿨이라는 것을 만들 생각이에요. G7 영재스쿨. 일반 사회에서 하는 영재스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것을 방향으로 해서 대안학교까지 가보면 좋지만은 대안학교는 사실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인력도 그렇고 자금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학원 안 보내고 토요일 날은 여기에 집중해서 이 G7의 영성 교육을,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걸 받지 않는 사회적 아이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올바른 이제 신앙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부모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이거.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애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해? 이런 거 염려하는 부모들은 이런 교육시킬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을 먼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지금 초등학교가 자유스러운 학업을 해요. 좋은 겁니다. 근데 자유스러운 학업을 해서 그냥 내버려 버리면 안 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자유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그게 없는 자유수업은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 방치하는 거. 어느 날 딱 대면했을 때 내가 그동안 생각할 기능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걸 내가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딴 시험지로 옮겨가면 잘 못 풀어. 그리고 이 문제가 뒤집혀가지고 딴 시험지에서 딱 나오면 잘 못 풀어. 왜? 항상 요 문제를 푸는 습관을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어느 만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하는 놀이를 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훈련을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런 걸 푸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놀고 그냥 뭐 가서 구경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G7에서, KDM에서 그런 영재 교실,
천재교실로 이름을 바꾸든지 영재교실을 하든지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봐서 그런 이제 학교를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할 겁니다. 주일 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아니면 뭐 주일날 오후 시간을 사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하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자녀의 영적 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종합점수를 내보는 거예요. 종합점수. 자, 그러면은 체크 다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체크 다 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은, 자, 대강 체크해 보니까 몇 점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여기 집사님들 몇 점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토탈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 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5 이상. 오, 대단하신 어머니세요. 그 옆에 집사님.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이쪽에 젊은 엄마들은 어떻죠? 네? 괜히 다 5 이상 가는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자격증은 다 갖추고 계시네. 네. 자,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자격 기준은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인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12페이지 보세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준다. 네. 자, 뭐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리고 보호자가 아닌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 줄 수 있는 이런 부모라면은 아주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라면은 한 80점, 90점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자신 속에 부모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든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닮은 천재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자질들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이것을 개발해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부모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자. 자, 밑에 2개를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걸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이 와요? 좀 이렇게 껄끄럼합니까? 에휴, 무슨 천재는 뭐. 네, 이걸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가 내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해요. 말이.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이 창조의 현장으로 바뀌는 데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뇌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경 조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은 항상 이걸 외치셔야 돼요. 아침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면서도 계속 이거를 외치고 내일 아침에도 10번씩 외치고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외치고 와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먼저 딱 부모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고 했을 때 뭐가 딱 떠오르는지. 사람은 딱 떠오르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다시 크게 외쳐보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적인 부모다. 이거를 계속 외쳐가지고 내 뇌가 제일 먼저 그게 딱 떠올라야 돼. 아이를 대할 때 나는 천재적인 부모인데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걸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습관화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습관화된 아이를 대할 때 항상 이렇게 대했는데 그런 습관화된 엄마의 모습을 바꾸는 키가 요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적인 부모다. 이게 계속 암송되고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이게 수시로 떠오릅니다. 그게 수시로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 그 수시로 떠오르는 이 주제가 천재인데 그래도 내가 천재인 엄마가 이럴 때 어떻게 대하면 되지? 이런 게 스스로 안에서 자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해도 천재적인 엄마로서의 기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부모로서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 용어들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따 식사하러 가셔서도 계속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적인 부모다. 예, 세상에 나가서 또 이따 식사하시면서 아휴, 난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천재적인 부모야.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보다 더 천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또 바쁘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어요. 자, 2장부터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 탄생의 비밀.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된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이해합니까? 어떠세요? 자녀에 대한 이해를 지수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얼마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안다 그러는 분은 10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지수로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되세요? 5 정도. 네. 집사님, 5 정도. 그러니까 반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6 정도. 반틈보다 조금 더 하는 거야. 지금 애기들 막 나서 기르는 저 유치원 엄마들, 어떻죠?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다. 커가면 더 몰라, 이제. 네. 커가면 더 몰라. 모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그런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나요? 낳고 보니까 그런 자녀가 나왔나요? 낳고 보니까 그런 자녀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뭐 미리 초음파 가지고 뭐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걸 살펴보지만 옛날에는 뭐 낳고 보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낳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격이나 또 가진 모든 것들은 더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집사님이 스스로 아이를 구상을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를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대로가 괜찮습니까? 바꾸고 싶은 게 많죠. 네. 바꾸고 싶은 게 많죠. 네. 내가 네팔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낳고 싶은다 그러면은 어떤 자녀를 낳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전부 아들을 낳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남자만 걸어댕기는 이 네팔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선 아들, 딸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의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또 외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코를 좀 늘리고 싶다든지, 뭐 어떻게 하기 싶다든지, 뭐 그냥 얼굴 형태를 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그냥 얼굴을 둥그랗게 만든다고 뭘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뭐 뇌를 또 어떻게 키운다고 그냥 옆으로 들어넣어서 맨날 그렇게 자게 만들기도 하고, 엎드려 엎어지게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려고 애를 써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구상을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교육과 관계를 갖는데 모르니까 내가 살아온 삶대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온 삶대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컸는데 내가 왜 이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내가 커올 때 받았던 그런 거를 쏟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입력이 돼버렸어요. 우리 속에. 다른 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거는 수도 없이 보고 들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그게 영상이 내 안에 탁 찍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 거야 해도 아버지처럼 살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중간에서 누가 바꿔야 돼요. 본인이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어디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후천적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걸 끊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을 내 대에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말이나 대화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꾸면 아버지의 살았던 모습이 안 나타나고 누구 모습이 나타나요? 나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네. 그거 안 하면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중에 집에 가서 살 때는 아버지 모습 그대로 딱 나와요. 그거는 이미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다 이게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15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자녀를 내가 낳기 원해서 낳았는가? 이거는 다 아니죠. 네. 그와 같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건 무엇인가? 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낳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자녀에게서 고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건 뭔가? 뭘 고치고 싶으세요? 성격이에요? 외모예요? 뭐 어느 분야를 고치고 싶으세요? 예? 습관. 습관을 좀 고치고 싶다. 또 뭘 고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잖아요. 네.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살고 지금 세상 밖에 있어서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자녀들도 그런 가치관도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또 고치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지금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너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제가 너무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만 계속 너무 강요했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기네가 이제 스스로 하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애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점점 멀어져가지고 멀어져 버렸네. 그게 참 이제 고민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다 많이 겪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어렸을 때는 애들이 교회 안 가냐고 막 그래요. 교회 가면 재미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크면서 세상 것들이 많아지면은 교회를 이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엄마,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런 질문들을 하게 시작하고,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버려둬.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막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딸을 제가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인본주의적인 공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대학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딸이 엄마한테 부모를 앞에다 놓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나를 더 이상 강제로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믿게 되면 믿을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틀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 심리학이나 철학 쪽이나 이런 쪽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속에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반항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도의 터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어느 땐가는 이제 돌아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좀 바꾸고 싶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녀가 내게 오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있었을까? 우리 이제 G7 KDM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종 들었을 거예요. 자녀가 내게 오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을까? 나는 자녀 임신을 몇 주쯤에 알았는가? 자, 몇 주쯤에 알았죠? 윤서 엄마는, 에? 4주. 또, 김미진 사 5주.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6주? 갈수록 늘어나네? 또, 그러니까 몇 주 정도 됐어요? 한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른 분들은 얼마큼 돼요? 집사님, 5주. 네. 자, 우리 뭐 남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잘 모르고.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빨리 아는 분이 2주예요. 2주. 제일 빨리 아는 분이 2주. 그리고 보통 4주 이제 정도 이렇게 해요. 물론 어떤 분은 날 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가다 뭐 해외 토픽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언젠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운동선수인데 뭐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애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빨리 아는 분이 2주인데, 그러면 그 2주 전에는 생명체가 내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모를까요? 뭐 과학적으로는 아직 뭐 생명체가 완벽하게 구성이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인간의 탄생의 비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엄마보다 더 빨리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생명체를 거기에 심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수많은 정자가 나와서 하나의 난자와 결합을 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게 2억 분의 1인가 돼요. 2억 대 1.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세상에 왔는데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생명이 거기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가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는 거지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자녀는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를 알아야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는 자녀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요. 아이들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릴 자료는 영역은 다 이 세상에 있어. 그러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뭘 가지고 오면 돼요? 능력을 가지고 오면 돼. 그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올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안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열어보지 않은 탄생의 선물이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선물들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선물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신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신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아주 많은 선물들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아이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세상에 와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내면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그 안에 담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자녀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재성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때요? 밖에 있는 거를 집어넣는 교육이에요?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교육이에요? 자, 성경대로 말하려면 성경대로 하는 교육은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교육이에요? 밖에 있는 걸 밀어넣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육의 현장이에요. 밀어넣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창의력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스스로도 안에 있는 걸 못 끌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녀의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거를. 도대체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세상에 오고 이 아이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1시부터 교육을 바로 시작할 테니까 식사하고 오셔서 식사는 요 앞에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을 해놨으니까 같이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사는 이제 여기 앞에 능이 갈비탕이라고 있어요. 갈비탕 전문집이